오늘도 TBS 연속기획 계속됩니다. 최근 판매자가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무조건 거부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자상거래 피해가 급증했는데요. 네, TBS 연속기획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두 팔을 걷어붙인 서울시의 행보를 쫓아가 봤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산 임지영 씨는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연락을 계속 피합니다. 아니 결제를 했는데 물건은 안 오고 환불하려는데 연락은 안 되고 황당하잖아요. 김성민 씨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바지를 공동 구매했는데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왔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려고 주최자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처는 결번이 됐고 배송지 주소를 확인했더니 농과 밭이 나옵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제화를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제품을 현저히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청약은 철회 효과가 나타납니다. 서울시의 모바일 쇼핑 이용 실태 조사를 보면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책에 대한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 쇼핑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를 받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피해 건수가 16,718건으로 전년보다 2,000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구매 유형으로는 일반 쇼핑몰, 해외 거래 관련, 오픈마켓이나 경매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으로는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위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는 이러한 구매 유형과 피해 유형을 분석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를 선언하며 기존의 소비자 피해 유발 업체에 행사하던 시정 권고와 과태료, 고발 등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점검도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위법행위 업체에 대해 서울시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점검은 높은 실효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따랐다 하더라도 위반이 여러 번 반복됐을 경우 1년 이하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정지 명령이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판단하면 영업 정지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소송비 지원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하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가 권익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유리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가 알아둘 점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 결제보다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결제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그 대금을 직접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판매자랑 연락이 되지 않으면 환급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 결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 결제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 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홈페이지나 매장에 붙은 반품 불가,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공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서울 민생보호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온라인 구매 피해는 전자상거래센터로 직접 연락하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두 팔을 걷어붙인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공정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부터 소비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까지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TBS 정중입니다. 네, TBS 연속기획
오부작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정지훈 기자가 취재한 소비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살펴보셨는데요. 스튜디오에 정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바일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그 건수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서울시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이런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당한 소비자 피해 행위들 단속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이게 법만 보고 따지면 사실 걸리는 것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네. 환불에 응하지도 않고 교환도 늦고 또 배송도 상당히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용인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예컨대 영세한 인터넷 업자가 있는데 실제 어떤 이슈 때문에 주문량이 많이 늘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문을 쫓아가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관련 불만이나 네. 환불 상담 같은 것을 할 여력은 되지 않겠죠. 물론 이게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할 그런 고용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네. 아까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의견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재화를 받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은 했지만 업무량이 늘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면 실제 처리 기간이 일주일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영세업자들의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밀어붙일 수만 없다고 그런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법률을 좀 수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일주일을 열흘이나 보름 정도로 늘리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거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견도 사실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현실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사실 좀 순탄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또 택배 물건을 받고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좀 참겠죠. 근데 뭐 이튿날, 그 다음날 이렇게 전화를 또 안 받아요. 그러면 답답하고 분명히 또 화가 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름으로 늘린다? 그러면 내가 주문한 어떤 물건을 환불해줘야 하는 그런 처리 기간이 보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달가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는 건데 모바일 쇼핑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뭐 리포트에서도 나왔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 피해 사례의 어떤 증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제공한 어떤 상담 건수를 보시면요. 2013년과 14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14년이 13년보다 조금 더 줄었어요. 네. 그런데 15년 같은 경우에는 16,000여 건으로 그 2년 전인 2014년보다 약 2,000여 건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모바일 쇼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쇼핑에 어떤 모바일을 이용한 사람이 57.7%가 되는데요. 이게 PC를 이용한 사람보다 이렇게 증가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모바일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언제 어디서나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편리성이 있다는 게 네. 33.6%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또 추가 혜택이 많다는 의견이 2위로 22.4%, 간편한 절차가 좋다는 의견이 3위로 이제 13%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잘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과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를 보면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 중에 이 35.7%만 환불 등의 어떤 적극적인 취소 등의 처리를 받았고요. 네. 하지만 56.6%는 상담과 정보 제공 수준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한마디로 절반 넘는 사람들이 실제 뭐 취소 같은 것을 처리를 받지 못하고 네. 상담이나 정보 제공에 이제 끝났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 서울시가 올해부터는 경제민주화 도시라는 그런 이름 아래 시정 권고와 과태료, 고발 등의 어떤 조치들을 일단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게 된 겁니다. 네. 뭐 규정에 따라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규정 미달로 환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게 꼭 그 소비자 피해였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자, 서울시가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서울시는 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런 그 합동 점검 같은 경우에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와 서울시보다 실제적으로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떤 행사 가능한 조치 수준이 서울시보다 좀 높다는 것은 아까 기사에서 좀 나왔지만 공정위는 실제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다고 또 아까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세부적인 사정에는 조금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그 지역의 어떤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서울시와 같이 협동해서 합동 점검을 하게 된다면 실제 서울 안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만큼은 더 자세하고 더 철저히 그렇게 점검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치구나 시에서 어떤 적발된 내용을 이 공정에 자동으로 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공정위는 인력 부족을 극복을 할 수 있고 네. 서울시는 또 시민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고 네. 시민은 어떤 피해 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리포트에서 이제 소비자 피해 문제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대응에 대한 문제들의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판매자에게도 손해가 되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소비자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제 어떤 판매자의 어떤 잘못된 판단 아니란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물건을 팔면 끝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저희와 같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또 판매자들 역시 다른 곳에 가서는 또 소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소비자 피해는 우리 모두가 또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통한 경제 민주화 과제 살펴봤는데요. 경제 민주화 도시의 시민으로 한 발 다가서려면 최소 수준의 소비자 권익은 보호해야 한다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지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